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버린 CDS가 급등했습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터커 카슨이 팍스 TV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CDS 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최근 20년 동안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강도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유럽 재정 위기가 사실은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훨씬 큽니다. 리만 사태는 당시 이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소버린 뎁입니다. 남부의 픽스 컨트리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만약에 이탈리아가 디폴트 난다. 이 경우는 전대미문에 이 세계 공황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의 강도로 봤을 때는 재정위기가 훨씬 큽니다. 이때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CDS는 미국 국채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사게 되면 내가 홀딩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만약에 이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 보험 상품으로서 이것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마켓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CDS는 굉장히 투기적인 상품입니다. 이 CDS 프리미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노짜죠. 여러분 2008년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한 5불대가 갑자기 한 60불 정도로 10배가 튄 겁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오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몇 주 동안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2023년 한 8불대에서 129불, 무려 한 16배 정도가 튀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미국 국채 디폴트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들썩들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CDS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것은 대단히 투기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상업은행이 부도가 난다. 이런 일은 대단히 드뭅니다. 이 인체로 치면은 이 금융은 혈관입니다. 혈액이 흐르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서 글자 그대로 출혈이 발생한다 혹은 막힌다 이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서 이 디폴트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뭅니다만 파산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것 이런 것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일단 정부가 자산을 인수하고 자금을 공급하고 그리고 예금주들을 어느 정도 프로텍트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물며 금융기관도 이런데 국가가 부도가 난다. 이런 일은 사실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전적으로 이 투기적인 용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본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 국가는 파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3세계의 쬐끄만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공산주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 자산을 갈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 부도는 막게 됩니다. 실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국가 부도의 위험이 더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산을 언제든지 이렇게 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아베의 세계 화살처럼 극단적인 저금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들의 어떤 사실상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일본도 위기를 헤쳐가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고, 미국도 그런 위기에 부딪히면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CDS에 대해서 지금 유튜버나 이런 데서 크게 떠들 텐데, 일단 이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회에서 뎁 슬링 문제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건데, 물론 이 공화당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합의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게 미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쓸데없이 CDS 같은 데 투자해서 꼭지 잡으시고 깡통 찰 수도 있으니까
이 시대에서는 투기적인 상품이다. 그것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한국의 삼천리 그리고 하림지주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삼천리 같은 경우는 무려 52만 4천 원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24만 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로 보셨겠지만 뭐 빛으로 이렇게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일종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엄밀하게 작전으로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많은 레버리지를 끌고 와서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일단 퍼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개는 겁니다. 뭐 이것이 결국은 사상 누각이죠. 뭐 삼천리나 여기 이제 하림지주 이런 데서 뭐 어떤 세력들이 어떤 모의를 했는데 뭐 실패로 돌아갔다. 뭐 사실 이런 것은 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주말에 방송에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제 오늘 내렸습니다. 제가 좀 다른 주제로 올린다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뭐 그러나 어제 오늘 빠진 것은 잊어버리시고 일단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삼천리 이 하림지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자, 빚으로 끌어와서 주식을 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금리를 이용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한 버블이 이 증시에 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뭐 이 암호화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은 사상 누각입니다.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디지털 에셋으로서 뭐 이제 자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높다 낮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이 위치를 어떤 뭐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와는 분리시켜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뭐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자, 이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뻥 튀기는 겁니다. 뭐 주식이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림지주나 이 삼천리 같은 일이 터지면은 일단 증시의 유동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뭐 작전이 연루가 되고 세력들, 뭐 삼천리나 하림지주 배후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제 가격을 서포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작전을 하다 보면은 배신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놈이 먼저 집어던지고 토끼는 거죠. 뭐 지난번에 이 암호화폐 사태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물러서는 게 좋은 태도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증시를 지탱할 수 있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물론 뭐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펀더멘털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은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 주가를 잠깐 이제 끌고 왔는데 제가 앞에 사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페이스북도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350불에서 순식간에 한 120불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퍼올렸습니다. 세력이. 그런데 일단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 전반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테슬라도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재차 이제 꺾이게 될 겁니다. 자, 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자세, 뭐 이 증시 한 종목 한 종목이 뭐 작전주다, 수사를 한다, 뭐 그 어떤 특정 정권에서 뭐 매도를 한다, 뭐 이런 것은 그 종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잠깐 미뤄두고 이런 것이 몇 군데에서 뻥뻥뻥 터지면은,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이나 테슬라 주가가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이 난다. 그리고 반등한다. 이런 모든 것도 본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유동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유동성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자세로 좀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는 거 뭐 그것을 뭐 저는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생상품이나 증시에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공중파라든가 유튜브에서 뭐 선물을 매도해라, 풋옵션을 사라, 콜옵션을 매도해라, 혹은 증시에서 하락에 이제 하락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매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증시는 이렇게 이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에 한번 베팅하다가 물리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숏스퀴즈라는 건데 하락에 베팅하다가 튄다. 만약에 A라는 주식이 100원입니다. 자, 100원짜리 주식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주식은 10,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발생상품 계좌가 그대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뭐 빨려가지고 그냥 다 털리는 겁니다. 자, 이런 투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네거티브한 경향을 띠고 있다. 뭐 이 경우는 사실은 필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이 한 2억치가 있다고 칩시다. 2억이 한 20% 하락하면 한 4천만 원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20% 하락할 때 한 4천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을 뭐 넣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면 이제 선물을 매도한다든가 콜옵션을 매도한다든가 뭐 혹은 조금 이제 프리미엄이 나가긴 하지만 풋옵션을 이 디비던드 좀 비싼 풋옵션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지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뭐 그러나 저는 이 레버리지 뭐 글자 그대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는 mother of all evil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 어머니가 바로 이 레버리지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CD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DS도 일종의 투기적인 상품이고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R에서 샀던 친구들은 16배를 먹어서 대박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국채를 만약에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손실 본 것을 메꿨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팔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런 투자 방법, 뭐 1억치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면은 1억이 하락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어떤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들, 뭐 선물을 매도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뭐 이것은 제너럴한 리스크 해칭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절대로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함부로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프로들이 하거나 글자 그대로 뭐 여러분들 중에 타고난 운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야, 나는 이게 내 운명이야. 한 방에 뭐 원샷, 원킬, 이게 내 운명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천성이 트레이더죠. 그리고 화끈하게 싸워서 뭐 지든 이기든 뭐 저도 뭐 it's a hell of a fight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증권사 직원이라든가 좀 이제 양심적이고 알만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내가 현재 홀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해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해지에는 어느 정도 코스트가 됩니다. 그러나 코스트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탈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탈달러화가 눈에 띄게 국제시장에서 뭐 금융시장에서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금융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이것을 억누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은 제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보다 정치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 여기서 정치는 외교입니다. 국제적인 트레이드 관련돼서 어떤 뭐 정치적인 결단이죠. 시장보다 분명히 정치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US 달러로부터 각국들이 탈출하려고 하는가, 디커플링 하는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US 달러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안화는 US 달러와는 너무나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국가 경제 구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탈출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보다 정치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이 미국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그 외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글자 그대로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금이 런던에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이 그냥 베네수엘라 금을 뺏어갔습니다. 아프간 외환 보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의 부는 전쟁이 있더라도 반드시 보호해주는 것이 서구의 금융과의 관리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는 일본계 주민들, 일본계 미국 시민권자의 재산도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왜? 너는 일본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무조건 재산을 빼앗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무도한 짓을 미국은 과거부터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게 내 재산을 강탈당하기 싫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미국으로부터 협박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뻗뜩하면은 야, 새끼 너 저 경제 제재로 작살 낼 거야. 너 외환 보유금 내가 다 몰수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협박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너 협박 듣기 싫어. 나 이제 US 달러로 거래 안 할래.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너한테 협박당하고 내 재산 뺏길 위험을 감수하면서 US 달러로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또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이제 국제 결제 루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가에 이 피를 내야 됩니다. US 달러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뉴욕을 거쳐서 저쪽 국가로 가게 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를 하면 당연히 또 미국에 피가 나갑니다. 자, 그 피를 세이브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라이버시를 즐기겠다. 미국의 이 금융가에서는 국가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물건을 팠는지, 한국의 A라는 회사가 북한에 뭐 물건을 팔았다. 그 대금이 결제가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이제 확보하겠다. 다섯 번째, 트루 프리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란의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때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미국에 이 거래를 허용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돌았습니까? 그런 이제 번거로운 절차 거치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 stop feeding the beast. 미국이 괴물이라는 겁니다. 이 야수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미국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30년 동안 미국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짓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1,000원을 썼다. 그런데 나쁜 일을 할 때는 1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뭐 1,000배의 돈을 쓰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1,000배의 돈을 쓰고, 어디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때는 그냥 뭐 한 1,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100만 원짜리 주고.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야수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야수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보다 정치가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탈달러화는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이 탈달러화로 섀도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시장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정치가 시장보다 빠르게 나가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늘 사실상 모든 순간에 시장이 정치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은 먼저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 각국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대는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2017년입니다. 2028년이 되면은 블랙락과 뱅가드가 뭐 글자 그대로 미국을 완전히 싸그리 점령하는 거 아닌가. 자, 이미 2014년부터 이런 이제 뱅가드나 뭐 블랙락 이런 곳에서 이 풍부한 유동성, 이제 저리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닥치는 대로 미국의 기업도 사들이고 부동산도 사들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2017년에 이미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고, 그리고 코비드가 터지고 엄청난 유동성이 또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이 그 유동성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 유동성에 태핑할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뭐 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맥주 집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제껴서 따르는 겁니다. 꼭지에 딱 이렇게 제껴서 생맥주 따라 먹는 거죠. 자, 이들 대부분은 이런 투자기관들, 정부의 비호를 받는, 리버럴 세력의 비호를 받는 이런 뱅가드 블랙락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미국 내 뭐 금융자산, 뭐 부동산 이런 것을 싸그리 도리를 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이든이 완전히 이제 실탄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뭐 이거는 뭐 저도 뭐 감히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터커 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려 350만 명이 보는 터커 카슨 생방입니다. 이것을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팍스 TV 입장에서. 그런데 터커 카슨을 퇴출했습니다. 뭐 충격적인 뉴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글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글렌은 팍스 TV 터커 카슨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다른 방송에도 자주 나와서 독립 언론인으로서 반 바이든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 터커는 케이블 호스트 중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다. 첫 번째, 터커가 퇴출된 이유. 두 번째, CIA, FBI 그리고 이 국토안보부 이들의 어떤 조직적인 거짓말과 부패를 가장 많이 비난하고 고발한 사람이 터커 카슨이다. 이것이 터커 카슨이 퇴출된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리안 어산지 사면을 계속 주장했던 사실상 주류 언론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 유일한 사람이 터커 카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쿠바에서 리짐 체인지를 하려는 미국의 시도, 이것을 비판한 유일한 사람이 또 터커 카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트럼프 정권의 어떤 궁극주의, 트럼프 정권 내에 자, 이 초기에 네오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존 볼튼이라든가, 그리고 뭐, 맥마스터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 네오콘의 쫄따구들, 이런 자들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터커 카슨입니다. 물론, 일군의 사람들은 터커 카슨을 네오콘의 어떤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터커 카슨이 우파적인 목소리를 냈고, 과거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CIA에 어플라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커 카슨의 부친이 또 CIA와 연관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커 카슨은 네오콘 세력의 앞제비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고, 또 터커 카슨이 중국 때리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과 무기를 들고 열전을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터커 카슨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귀중한 어떤 제조업 설비가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바이든은 중국 가서, 헌터 바이든은 또 투자금도 유치하고, 자, 이런 미친 짓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럼프나 터커 카슨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는 당연히 동감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터커 카슨이 퇴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팍스 TV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이 캐시플로우, 또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 해니티는 쥐새끼입니다. 뭐, 저도 과거에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해니티는 네오콘의 앞제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터커는 이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좀 이따 이제 해니티는 나와서, 야, 이거 뭐죠, 네오콘 목소리를 반영을 한 거죠. 또, 네오콘 인사를 초청해서 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팍스는 결국 이제 이 터커 카슨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터커 카슨은 주류 언론에서 뭐 사실상 유일하게 미국의 군국주의, 뭐 제국주의적인 형태, 그리고 미국이 이 군사력에 집중을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거죠. 자, 이 터커 카슨은 어쨌든 나왔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뭐 폭스는 몰락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터커 카슨이 개인 채널을 만든다, 뭐 개인 사이트를 만든다, 이 경우 많은 미국인들은 몰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터커 카슨이 잘리게 된 배후, 그 배후에 분명히 바이든 정권이 있다, 이것은 이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이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이 MSNBC 방송에 나와서 터커 카슨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 얼마 전입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커 카슨은 폭력을 사주한다, 폭력을 선동한다, 정말 위험한 놈이다,
진짜 폭력을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커 카슨이 뭐 또 오늘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뭐 저는 9.11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9.11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9.11에 빌딩 7이 이제 붕괴되었습니다. 큰 높은 빌딩 2개 무너진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떨어져 있는 빌딩 7이 갑자기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왜 주저앉았을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류 언론 어느 누구도 빌딩 7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빌딩 7은 비행기 부딪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딩 7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빌딩 7이 무너졌습니다. 자, 터커 카슨이 과거에 이 리덱티드 나와서 사실은 참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야, 씨, 왜 빌딩 7 무너진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냐. 질문하면은 주류 언론에서는 퇴출된다. 물론 이제 이 터커 카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웃기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웃기는 내용. 그리고 제가 참 블랙락 이야기하는데, 블랙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종 다양성을 이렇게 뭐 2021년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이 블랙락의 인종 다양성 뭐 그렇게 떠들어 놓고 뭐 핵심 위치에 있는 애들은 전부 이 짝애들입니다. 이 짝애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